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글로벌 2차전지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2차전지 투자 전략 및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2차전지 섹터는 7월 중순 반등 이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7월 주가 상승의 동인이었던 첫 번째 중국 공급 조절 변수와 북미 ESS 수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정 구간 점진적으로 매수해 나가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북미 ESS에 대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보시는 차트와 같이 북미 ESS 시장 규모가 25년 60GWh, 26년 90GWh, 27년 110GWh로 큰 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위당 판가가 EV 배터리 대비해서 높기 때문에 매출액 기준으로는 북미 EV 배터리 시장의 80%를 커버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장 규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우려가 많으신데요. 보조금 축소 등으로 수요 부진이 예상되는 북미 EV 수요의 하락분을 유의미하게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북미 ESS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ESS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이유는 첫 번째, 최근에 통과된 미국의 법안으로 인해서 신재생 수요의 풀인 효과, 두 번째, 배터리 가격 하락에 따른 ESS 부착률 상승 때문입니다. 28년 이후 보조금 축소가 예상되는 바 단기적으로 북미 ESS 전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태양광 설치 업체인 썬런 같은 경우는 보시는 차트와 같이 ESS 부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미 ESS의 전체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업체한테 어떤 수혜가 있느냐, 보시는 그림과 같이 관세 혹은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 혹은 투자세액 공제 등 외부 정책 변수를 감안할 때 중국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보다 북미에서 직접 생산하는 배터리의 원가가 우위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막 뉴스화 됐었던 한국 업체들의 북미 ESS양 실적 성장 및 수주 모멘텀은 이제 막 본격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ESS에 좀 초점을 맞추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주가에 훨씬 더 중요한 변수는 지금부터 오히려 공급단 변수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단에서는 첫 번째로 중국 정부 주도의 공급 조절이 지속되는지 혹은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이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법안 등에 의해서 일부 소재단의 공급망 훼손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차트는 중국 2차 전지의 사이클을 좀 길게 그려본 건데요. 중국 2차 전지 사이클은 22년 10월 달 이후 다운 사이클을 꽤 오래 겪었고요. 25년에 좀 유의미한 반전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었고 중국 정부의 긍정적 정책을 바탕으로 선발업체 중심의 구조조정이 유의미하게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7월, 8월 중에 발표되고 있는 중국의 반내권 관련 정책, 다른 말로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정부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정책들이 결국은 가격 지표를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리튬 가격에 단기적으로 좀 집중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업황과 마찬가지로 리튬 가격은 22년 이후 공급 과잉이 지속되면서 급락을 하였고요. 지금 살짝 반등하였으나 의미 없는 수준의 아직까지는 반등 수준입니다. 단 지난 7, 8월 중 일부 리튬 광산에 대한 중국 정부의 생산 허가가 연장이 안 되면서 생산 중단이 되었고요. 이것들이 선물 가격이나 현물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였습니다. 9월 달에는 해당 뉴스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9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장시성, 리튬을 가장 많이 양산하는 중국의 지역인데요. 이 장시선의 주요 광산들에 대해서 또다시 생산 허가 연장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 정부의 공급 조절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변곡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공급이
줄어든다, 생산 중단이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 관점에서 리튬 가격이 다시 우상향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는 9월 말이 변곡점이고요. 10월 달부터 리튬 가격의 변동성에 저희가 조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라인들의 공급, 생산 허가가 안 나서 생산이 중단이 된다라고 하면 리튬 가격 방향성이 섹터 주가나 글로벌 업황에 좀 유의미한 변곡점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망관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한국 밸류체인 측면에서는 결국은 정책에 대한 기대를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연중으로 계속됐던 관세 이벤트, 그 다음에 OBBA 법안의 변경으로 인해서 AMPC 수령을 위해서 이제 MACR 재료비의 비중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됐고, 일부 소재 같은 경우는 상계 관세나 반덤핑 관세들이 붙으면서 북미 시장 내에서 중국 소재나 제품을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재들은 수급 불균형, 중장기 관점에서 수급 불균형이 예상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소재는 지금 현재 수요가 매우 좋은 ESS용 LFP 양극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계 관세랑 반덤핑 관세의 이슈가 있는 음극재입니다. ESS용 LFP 양극재는 MACR 비중 충족을 위해서, 음극재 같은 경우는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로 인해서 북미 시장 내에서 중장기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는 소재입니다. 중장기 수급 불균형은 다른 말로 하면 해당 소재의 중장기 수급을 불편해한다라는 얘기고요. 이러한 것들이 중장기 수주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실제로 북미에 있는 고객사들이 유의미하게 밸류체인을 바꾸기 시작을 했는데요. 7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발주를 줬던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플루언스 에너지라고 하는 업체 역시 변경된 법안의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 비중국산 재료로 밸류체인을 변경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컨퍼런스 콜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북미의 전방 고객사들이 정책 변화로 인해서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중국 제품들에 대한 노출도를 낮추고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 상승과 한국 제품들을 사용하는 비중 자체를 지속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요약드리면 섹터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7, 8월 달 주가 상승의 요인이었던 두 가지 요소가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한국 2차 전지의 경우에는 북미 ESS 수요 성장에 따른 수혜가 명확한 업체들, 그 다음에 공급망 단에서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는 업체들에 대해서 선별적인 투자를, 비중 확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북미 ESS 배터리에 대한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장 먼저 이제 LFP 소재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LNF를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2차 전지 업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 업체 중심으로 임의 솔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발업체 중심의 산업 구조 조정이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바 각 제품별 선발업체에 대한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중국 2차 전지 탑픽은 CATL입니다. 지난 7월줄 발생했던 중국 공급 조절 가능성, 그 다음에 북미 ESS에 대한 투자 모멘텀, 한국 2차 전지에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중국은 선발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이클 관점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이벤트들이 9월 말 10월 초 중에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조정 구간에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황이 좋지 않은 구간이지만 앞으로도 산업의 내용이나 업체들의 내용을 체크하면서 유의미한 투자 전략과 아이디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